네, 아침 뉴스룸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병역 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우리 군 장병들의 평일 외출도 가능하게 됐고요. 4월부터는 또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될 거라고 합니다. 네. 조금씩 군대의 인권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군 의문사 관련인데요. 지난해 이런 군대 내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상만 조사총괄과장 그리고 군사상유가족협의회 김순복 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그 1948년에 이제 우리 군이 창설이 됐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이후로 비순직 처리돼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우리 젊은이들의 숫자가 제가 지금 보니까 한 3만 9천여 명이 되는데 예, 예. 이거를 횟수로 나누면 예.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연평균 한 600여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요즘 최근에는 군 유족분들이 많이 싸워주시고 예. 그리고 그러한 외침을 국방부가 많이 정책적으로 수용해서 노력한 결과 네. 한 해 평균 들쭉날쭉하기는 하지만 네. 요즘은 한 80명 정도 선까지 줄었습니다. 제가 한 13, 14년 전에 군 생활할 때도 한 해 평균 한 300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의문인 거는 이 세상을 떠난 우리 젊은 청춘들의 그 사인이 한 3분의 2 정도가 대부분 극단적인 선택에 자살로 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 군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누가 방아쇠를 당겼고 누가 줄에 목을 맸느냐를 기준으로 국방부는 자기가 메고 자기가 당기는 걸 자해 사망이라고 처리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맸다면 정말 왜 맸고 네. 당겼다면 왜 당겼냐를 기준으로 그 진실을 밝혀야 이게 진정한 자해 사망이 되는데 네. 그냥 단순히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걸 자해 사망으로 처리하니까 그게 억울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군 내부에서 네. 자해 사망,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이라고 처리한 사망 사고 가운데 실제로는 그 진실을 들여다보면 좀 더 밝혀야 될 것들이 많다. 그걸 의문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의문사라고 하면 이승현 아나운서님은 어떤 의미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그 원인을 모르는 그쵸. 사망 사고 아닐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은 분이 저한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족이 그 가족을 잃은 사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네. 그 자체가 의문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네. 그 가족을 잃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런데 그 원인을 적극적으로 가족의 원인으로 찾아서 군이 그것이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오히려 하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고통과 상처 외에도 네. 또 다른 가족의 고통을 또 만들어준 것이 지금까지의 잘못된 군의 그 사망 조사 관점이었다 이런 네.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참 이런 질문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또 자리해 주셨기 때문에 김순복 회장께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아드님을 이제 군대에서 잃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때 네. 당시에 예. 사진을 들고 저희 오셨네요. 아들입니다. 네. 2014년 7월 2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다른 주말이면 오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와서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랬는데 한 4시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그때 제가 심장 스탠드 박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줄 알고 네. 갔습니다. 강릉병원에를 도착을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느낌이 이상했어. 근데 왜 우리 아들 어디 있냐 그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랬더니 나중에 어느 여군이 아드님 사망했다. 아,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솔직히 제 기억이 정말 그때 어떻게 된 건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고 금요일 날도 통화를 저하고 했고 토요일 날도 누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네. 1호 책과 중국어 책 그거를 좀 보내달라 공부 좀 한다고.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보내주기로 했는데 일요일 날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 아들이 죽는다라는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사건 기록을 그 후에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우울증 약을 먹었나 봐요. 아, 근데 얘가 저한테 늘 얘기를 하면 엄마 그 약을 먹으면 예. 늘 구토가 나고 머리가 아프다. 안 먹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얘기해라. 아, 그랬더니 얘 표현이 뭐라 그러냐. 엄마 마치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네. 마음이 아팠던 게 얘가 써놓은 게 이래요. 지 스스로가 다짐을 하더라고요. 네. 이병, 신병준 병장까지 쭉 쓰면서 화이팅 하자 병준아. 우리 끝까지 네.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끝까지 병장까지 마치고 우리 제대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는 거를 보고 굉장히 얘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추워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네. 정말 네. 늘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전날까지도 전화가 오셨던 네, 거잖아요. 공부를 또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고 의지도 갖고 계셨고 예. 정말 저도 사실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뭐 저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우리 아들이 거기에 써놓은 거 보면 늘 내 걱정만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어머님 걱정이요. 예. 걱정을 많이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이제 좀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더 가슴이 아팠고 끊임없이 얘는 열심히 군대 생활 최선을 다해서 하자. 네.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선임이 얘가 저기 계산병이었는데 암기를 잘 못한다고 엄마 나한테 쌍욕을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네가 뭐를 안다고 쌍욕을 하니 그랬더니 내가 뭐 이제 왔어도 몰라도 네.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참 뭐 무슨 말로 위로 드려도 참 위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 어머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명확하게 뭐가 결론이 나지 않고 석연치가 않은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나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신병준 이병 네. 우리 김순복 회장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 문제 없었고 입대할 때까지 건강하다고 해서 현역병으로 징병을 한 거거든요. 네.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징병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도 모르는 무슨 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프면은 처음부터 징병을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건강하다고 해서 징병해놓고는 이 병준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입대하고 나서 갑자기 가족들한테 아는 척 하지 마라. 아이한테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전혀 나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어머니도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모른 척 하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잃을 때까지 모른 척했는데 정작 아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일 약을 먹었으니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사고가 나던 날 우울하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네. 동기의 증언에 의하면 왜 그러냐니까 어저께 내가 그린 캠프에 끌려가는, 즉 군내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네가 거길 왜 가냐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분 풀자고 사이버 지식방에 가자고 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없어서 찾아보니 네. 아이가 극단적인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좀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거? 명확하게 부대적 요인이에요. 건강한 아이를 징병해서 데리고 갔고 네. 그 아이를 잃었다면 징병해서는 안 될 아이를 했거나 또는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 요인, 네. 가정적 요인을 찾아서 그 아이가 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는 부대적 요인을 찾아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해서 그건 해법을 찾는데 우리는 네.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그럼 우리 병준 군의 관련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과거에 진즉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분에게 국가가 그 최소한 네. 그 생명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명예라도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 이후에 한참 동안 해결이 되지 못하다가 네. 예, 어머니의 눈물, 엄청난 싸움과 노력 끝에 지금은 순직 결정을 받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여전히 그 어머니나 그 가족들에게 한으로 남는 것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징병제 나라고 의무복무 나라인데요. 국민의 신성한 의무가 병역이라고 하잖아요. 강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셨던 거고. 그것이 언제 완결된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애국의 완결.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전쟁 나가서 뭐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권운동하는 제 입장은 네.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징병돼서 들어간 사람의 애국의 완료 시점은 입대하는 그날 누구처럼 기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네.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훈련소에 입소한 그 순간 그 사람은 애국을 완료했다라고 좀 보거든요. 저 진짜 그 가기 다음은 싫었어요, 저도. 예. 그 다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맞아요. 이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총괄 과장을 맡고 계세요. 네. 지난해 출범을 했는데 사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예, 예. 네, 2006년에도 있었던 걸로 예. 기억을 하거든요. 2006년도에 일기가 있었고 그때 나름대로 한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당시에는 국방부가 외부 기관의 권고를 거의 수용하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일기위원회가 나름의 노력을 통해 지금의 그 순직 결정, 그러니까 예. 즉 자해 사망으로 처리된 사람들은 순직 결정 자체를 수용하지 않아줬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일기위원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은 나름대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에 구성된 그러면은 군사망 진상규명위원회는 좀 어떻게 또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일기위원회의 노력과 성과를 이어서요. 이번에는 정권도 바뀌었고 또 아무래도 이런 인권적 관점, 군인권 관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권이다 보니까 네. 정부고,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방부 서수석 차관이 저희하고 이걸 직접 관련하고 있는 주체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국방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예, 권한을 많이 부여했군요. 그래서 예. 자기네들 부대에서 일어난 사고를 왜 당신들만 조사하고 당신들만 그 진실을 아냐고 저희가 따져왔는데 네.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나 물적 지원 같은 것만 하고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순조롭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진상 규명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된 것이요. 지금 오늘 출연하신 고상만 과장이 직접 제작한 한 편의 연극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만나보시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벌써 군대도 다 가고 참 세월 빠르다. 아빠 그래? 엄마 아들 잘 다녀올게요. 자 그럼 충성! 일발전전! 어머니! 어머니! 정호야, 엄마가 매일매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벽 김정호! 아이씨, 이거 내가 잃어버린 펜하고 똑같네. 네가 훔쳤구나. 아니다! 물건을 훔쳤으면은 벌을 받아야지. 응? 조용히 해. 정호는 잘 지내고 있으려나? 여보세요? 뭐라고요? 뭐요? 정호가요? 정호가요? 아, 예. 그 벙커 안에서 전기가 고장이 났는데 김정호 이병이 나서서 만지다가 그만 감전이 된 것 같습니다. 괜히 심심하다고 나서서 만지다 그만. 저희 연대장님도 곧 장성. 제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버님. 내 아들 죽었는데 연장 친거? 아버님. 일단 빨리 장례를 치르셔야 저희가. 매년 150명이 죽고 죽은 아이들 가운데 평균 3분의 2가 자살자로 처리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 군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작정 자살 처리하냐고요? 왜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서 죽으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저희 아이는 2004년 5월에 입대하여 8월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마와 통화 10시 13분, 아빠와 통화 10시 14분, 누나와 통화 10시 16분. 13년의 회월이 흘렀지만 우리 아들 가람이는 지금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엄마 하며 들어올 것만 같습니다. 시대의 새벽길 홀로 걷다가 사랑과 죽음이 자유를 만나 엄강바람 속으로 무덤도 없이 연극 이등병의 엄마 보고 오셨습니다. 이 연극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 직접 유가족분들이 출연을 또 하셨고요. 전회 매진을 기록했던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상만 과장님, 네. 이 연극 제작하시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연극을 만든 이유 목적이 처음에 하나가 있는데 그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21년 전에 98년도에 처음 뵀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연극에서 그 연극을 보기 전에는 매번 그 국방부 철문을 붙잡고 울부짖는 뉴스 화면이나 이런 데서만 얼굴을 국민들이 보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가 왜 억울한지, 뭐가 그렇게 억울한 건지를 한번 차분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연극을 만들었는데요. 이 연극이 만들고 나서 기대보다 놀라웠던 게 바로 그 청와대 김정숙 그 여사님께서 예, 이 연극을 보러 영부인 되시고 나서 첫 번째 외부 일정 중에 이 연극을 잡아서 와주셔서 저희 어머님들의 눈물에 함께 공감해서 많이 울어주시기도 했고, 또 하나는 국방부 철문, 이 예전에 국방부에 가서 철문 붙잡고 어머님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 철문을 흔들다가 무너질까봐 그 안에서 곤봉으로 막 철문을 내리치고 막 이렇게 위협도 주고 했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계룡대에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초청을 해갖고 유족분들의 공연을 계룡대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그 연극 출연하셨던데 어떠셨어요? 이게 출연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순직이 잘 안 됐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억울함을 알려야 되나 네. 그 절박함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유족들이 지금 현재 고 과장님이 유족들이 직접 이렇게 출연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흔쾌히 저희들은 우리는 연극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연극을 할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같이 연극도 보러 갔었고 그랬는데요. 정말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억울함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그 군 사상 유가족 협의회에서 이제 진정서 70여 건을 단체로 접수를 하셨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 우리 유가족들이 그 70여 건을 이렇게 접수를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진상규명위원회 이제 유가족들이 다 왜 내 자식이 죽었는지 그 네. 억울함을 어떻게 하면 네.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좀 이렇게 의혹이 풀리면 네. 그런 마음으로 접수를 했었고 그게 또 국가에서 진상 규명을 해가지고 네. 뭐 국가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으면 징병을 해갔으면 네. 최후에 어떤 식으로든 예우를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가장 큽니다. 네, 뭐 오늘 방송도 그렇고 앞으로의 활동이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끝으로 우리 고상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위원회 활동이 이제 3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접수 기간은 또 2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좀 예.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아직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군에서 자식을, 가족을 잃은 분이라면 누구나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내주시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유족의 관점에서 조사해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